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참 많이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조국을 비판했죠. 근데 그 비판도 아니고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하는 소위 이중적인 모습, 본전도 못 찾았죠. 쉽게 얘기해서 어정쩡한 조국 사과를 해서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양쪽에서 욕을 박살나게 먹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중 언어를 쓰다가 소위 이중성을 보이다가 봉변당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야단벅적했죠. 송영길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해가지고 언론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전부 온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서 사과한다 해놓고 말은 입으로는 사과하고 다른 쪽으로는 안고 뒤에서 이렇게 안고 하는, 그래서 양쪽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이걸 갖다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이중성만 잔뜩 보여놨죠. 조국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가 안 맞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법은 아닌 걸 왜 꺼냅니까? 불법이 조국 입시 비리자가 붙어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니. 불법이 아니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건 괜찮다고 그래야지. 조국 입시 비리 불법 아니지만 국민 정서 안 맞아. 국민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 안 맞아. 이게 말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리고 치는 겁니까? 얼리고 때리는 겁니까? 때리고 얼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과문하고 아주 판박이라는 거죠. 야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없는 사과다. 참 영혼이 없구만.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영혼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조국의 의리 지켜 이겁니다. 조국의 의리를 지켜라. 사퇴해라. 당대표 자격 없다.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본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본전을 못 찾았습니다. 그 본전 못 찾은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능력이니까. 어저께 국회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크게 뒤에 간판 걸어놓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서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논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의 문제, 또 이걸 처리하는 소위 우리 민주당 모습,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해야 하셨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놓고 4.7 재보궐선거가 빌미가 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에 나섰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사과가 나섰죠. 이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국민들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고두고 속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제법 진심 어린 속죄 같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실성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했던 비서실장 분신 아닙니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국영기업체 감사로 가 있다나요? 오늘 언론에 떴습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는 수석 부사장급입니다. 그런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조국 사태 사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아니 수사를 했던 사람 대상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서 수사를 한 살아있는 권력자의 수사를 한 법무부 장관인 권력자를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후계자로 인식되었던 사람을 수사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상당히 불분명하죠. 이게 무슨 뭐 조국 사태 사과인가? 이게 윤석열 비판인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전제한 송 대표는 재판 지켜봐야 한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건 무슨 뭐 윤석열 공격 하기 위한 그런 보고회지 이게 무슨 조국 사과를 위한 보고회입니까? 그래서 송 대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게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이 그거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얼리고 치는 게 아니고 치는 척 얼리는 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 반대파는 웃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다 욕먹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견해와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게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만약에 가짜 인턴 증명서로 인턴 안 했는데 인턴을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대학에 넣어서 그걸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아서 합격했다면 그게 부정 아닙니까? 근데 저 송영길도 좀 사고가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그거는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신망을 주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얼리고 치는 거죠. 네. 송 대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과 청년들이 상처를 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점을 다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척 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6일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하고 그럽니다. 법과 제도를 따랐다 하더라도 아니 법에 따랐습니까? 법에 안 따랐습니까? 지금 법으로 소추돼가지고 재판받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인식이 일반 국민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이 특권 계급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조국이 그랬잖아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뭘 따랐습니까? 안 따랐으니까 지금 법의 소출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조국도. 국민의 정세에 맞지 않고 기존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송구하다. 이렇게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과하는 건지 이게 무슨 말잔치 하는 건지 뭐 그걸 잘 모르죠. 이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그래서 부글부글 했다는 겁니다. 조국의 의리 지키라 하고 이제 송영길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송 대표의 이 같은 아리송한 사과를 이렇게 두고 야당과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부정적 평가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는 영혼이 없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진정 변화하고 각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곧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가 아주 맞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아주 다수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국한테 사과를 해야 할 판에 왜 사과를 하느냐, 네가 하느냐. 당원말에 좀 귀 좀 기울여라. 민심 흐름을 못 읽는 당대표 즉각 사퇴해라.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를 지적해야 하지 않냐. 조국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라. 이런 비판이 세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뉴델리라는 그 인터넷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과를 하면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변명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송영길 대표로서는 꼭 했어야 하는 일이다. 반쪽 사과도 무엇인데 일단 운을 뗐고 그런 용기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애써 송영길이가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중성을 보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보이는 그런 사과는 용기가 아니라 치기라고 합니다. 치기 아니면 이기. 예.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비판을 했어야죠.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뭐냐? 본전을 못 찾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송영길의 사과는 본전을 찾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양쪽에서 아주 그냥 욕을 직살맞게 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야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못하면 윤석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최재형도 홍준표도 택도 없습니다. 단일화하지 않는 안철수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단일화가 되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후보가 누구인 간에 야당 후보면 다 됩니다. 경선에 참여해서 당선만 되면 당선되는 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일화를 깨는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노는 또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 이러한 대한민국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